아버님, 저희 내일 새벽 비행기라서요. 이미 예약된 거라 취소가 어렵습니다. 지금 뭐라 했노? 출장도 겸한 여행이고 다녀와서 따로 인사드릴게요. 니들 미친 거 아니야? 아버지, 진정 좀 하세요. 미정이도 나름 사정이. 해외여행! 해외여행이 아니라 저승여행이나 다녀와라! 네 엄마가 지금 죽어서 사람들이 문상을 오고 있는데 여행 타령이 입에서 나와! 제정신 있는 사람들이냐? 아버지,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으니까 아버지께서 이해를 좀 해주셔야죠. 안녕하세요. 사연 나팔수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내와 영원한 이별을 하고 장례식을 치르려는데 며느리가 해외여행을 가겠다고 하네요. 참 정신없는 며느리죠. 그런데 현실에서도 이런 며느리 많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끔찍한 보복을 당하는 사연이라 속은 시원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해 뜨기 전 마당을 쓸고 아내가 내어주는 된장국을 받으며 고요한 하루를 시작하는 남자. 그가 바로 올해 75세 강진수 어르신이셨습니다. 경북 영양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농사짓고 살아오신 분으로 말수가 적고 무던하며 남의 험담 한번 해본 적 없는 인품으로 이웃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허리는 굽었고 손은 굳은 살로 가득했지만 마당 평상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쬐는 모습은 누구보다 평온하고 단정해 보였습니다. 그 곁에는 언제나 아내가 있었습니다. 반찬은 많지 않아도 정갈하게 한 상을 차리고 남편의 외투 단추 하나까지 살펴주는 사람. 진수 어르신에게 아내는 단순한 배우자가 아니라 세상 누구보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단 한 사람, 삶의 이유이자 위로였습니다. 그 부부에게는 하나뿐인 아들, 상우 씨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똑부러지고 공부를 잘하던 아이는 마을에서도 진수 아들 공부 잘한단다라며 소문이 자자했지요. 장학금을 받고 서울로 유학을 떠나더니 대기업에 입사해본 듯한 직장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진수 어르신은 마치 자신의 고단했던 인생이 보상받는 듯한 감정을 느끼곤 했습니다. 우리 상우 잘 자라줘서 고맙지. 그 한마디 뒤에는 평생 흙 묻힌 손으로 자식을 키워낸 아버지의 깊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 서미정 씨는 도회적인 분위기에 세련된 여성이었습니다. 처음 결혼식장에서 밝은 얼굴로 인사를 건네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셨지요. 하지만 결혼 후 시간이 흐르면서 며느리는 점차 시골 생활을 피하게 되었고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에도 늘 바쁘다는 이유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애들 학원도 있고요. 이번엔 그냥 조용히 보낼게요. 아버님, 저희는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그 말이 반복될 때마다 진수 어르신은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속으로는 뭔가 조용히 부서지는 듯한 느낌을 삼켜야 했습니다. 손주들의 얼굴은 이제 휴대폰 영상통화로만 겨우 볼 수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인사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얘들아, 밥 잘 먹고 감기 조심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전화를 끊고 나면 한동안 휴대폰을 들여다보곤 하셨습니다. 그 모습에 아내가 가만히 웃으며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배워두길 잘했죠? 니 덕이지 뭐. 그렇게 마주보고 웃는 그 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진수 어르신의 하루는 조용했지만 그 안엔 소중한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 속 뒤산 오솔길을 걷고 아내가 싸준 따끈한 찰밥 도시락을 챙겨 논두렁에 앉아 먹던 시간, 그리고 저녁이면 아내와 나란히 평상에 앉아 해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나누는 짧은 대화들. 말이 많지 않아도 서로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사람. 그게 아내였고 함께한 그 시간이야말로 진수 어르신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흘러가던 고요하고 고마운 나날들. 그러나 그 평화는 어느 날 불현듯 끝나버렸습니다. 당신 기침이 왜 이렇게 심해? 병원 가보자니까 왜 안 가? 괜찮다니까. 그러네. 나보다 당신 무릎이나 걱정해요. 진수 어르신의 그 말이 그날 마지막으로 나눈 부부의 농담이 될 줄은 상상조차 못하셨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조용히 의식을 잃었고 다음날 아침 전화기를 들고 다급히 119를 누르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중환자실. 모든 것이 그렇게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의 하얀 조명 아래 진수 어르신은 두 손을 모은 채 아내의 얼굴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산소 호흡기 너머로 겨우 움직이는 가느다란 숨결. 그 얼굴은 평생을 함께 살아온 동반자의 모습이면서도
낯설 만큼 멀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뭘 그렇게 해준다고 이렇게 아프게 했을까? 작은 중얼거림은 마치 자신의 무력함을 탓하듯 깊은 한숨으로 이어졌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가족분들께 연락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수 어르신은 손 떨리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우야, 엄마가 이제 많이 안 좋으시나? 그 말에 아들은 당황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지금 병원이에요? 제가 바로 갈게요, 아버지. 그렇게 서울에 사는 아들 강상우 씨는 다음날 아내 미정 씨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손주들은 맡기고 왔다며 짧은 인사만 건넸습니다. 미정 씨는 병실 안에서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진수 어르신은 그 모습이 못내 불편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아내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고요하고도 담담한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있던 진수 어르신은 눈물을 삼키며 이마를 조용히 아내의 손등에 댔습니다. 잘 가요, 나중에. 나도 곧 갈게요. 그날 밤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진수 어르신은 상주 복장을 준비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했던 삶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당 평상에 덩그러니 혼자 앉아 멍하니 밤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별 하나 없이 어두운 하늘이 마치 남겨진 자신의 마음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장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이웃들이 분주히 손을 보태주었고 진수 어르신은 수에 위에 국화를 올리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가면 나는 뭐 하라고? 그날 저녁 아들이 조심스럽게 진수 어르신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미정이가 이번에 이미 예약해둔 해외 일정이 있어서요. 출장 겸 여행인데 취소가 어렵다네요. 장례식은 제가 지킬 테니까 아버지 너무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며느리 미정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저희 내일 새벽에 출국이라 예약된 여행이고 비행기도 호텔도 다 잡혀 있어서요. 돌아와서 따로 인사드릴게요. 그 순간 진수 어르신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숨이 목에 걸린 듯 목소리가 잠긴 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니들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이게 할 소리야? 시어머니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데 여행! 해외여행!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고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해외여행이 아니라 저승여행이나 다녀와라. 너 같은 며느리는 내 마누라 장례식에 얼씬도 하지 마라. 옆에 있던 친척이 놀라며 쳐다보았고 아들은 아버지 진정 좀 하세요. 하며 말렸지만 진수 어르신은 소리쳤습니다. 진정! 내가 지금 누구 앞에서 진정을 해? 네 엄마가 지금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사람들이 조문을 오는데 너는 여행 타령이냐? 미정 씨는 입술을 깨물며 뒤로 물러섰고 상우 씨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진수 어르신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오늘로 끝이다. 이제부터는 다신 사람 구실하지 마라. 그래 얼른 가거라. 제발 저승으로 여행 가서 다시는 이승으로 오지 마. 그 말에 아들은 가볍게 인사를 하고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치러진 장례식, 마을 이웃 몇몇과 친척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분향소 앞엔 조용히 타들어가는 향과 고인의 영정 사진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아들의 모습은 있었지만 며느리와 손주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문객 중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안 오셨습니까? 진수 어르신은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술잔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못 왔어요. 바쁘다 하데이. 술 한 모금 넘기며 고개를 숙인 그 얼굴 위로 굵은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마지막 가는 길에 얼굴도 못 보다니. 그 순간 진수 어르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한 달, 진수 어르신의 집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아침이면 여전히 습관처럼 두 사람 몫의 밥을 지으려 솥을 열었다가 이제 한 사람분만 해도 되지 말 끝을 흐리며 조용히 냄비 하나로 바꾸곤 하셨습니다. 부엌에 혼자 서서 설거지를 하다 보면 아내가 평소 쓰던 앞치마가 벽에 그대로 걸려 있었고 그걸 바라보다가 가만히 손끝으로 스치는 순간 눈가가 촉촉해지며 그리움이 가슴을 죄어왔습니다. 마당의 화초도 아내가 매일 아침 물을 주던 자리도 그대로였습니다. 심지어 화단 한쪽에는
아내가 손주 보러 오면 주겠다고 따로 심어둔 딸기 모종이 작은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누가 먹지 이제? 혼잣말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텅 빈 집에 자신의 숨소리만 들리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수 어르신은 장례식에 화를 낸 것이고 손주 얼굴이 보고 싶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우야, 이번 주말에 애들 데리고 잠깐 내려올 수 있겠나?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들은 난처한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애들 학원도 있고 미정이도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다음에 시간 맞춰서 한번 갈게요. 전화를 끊은 뒤 진수 어르신은 한참을 핸드폰만 바라보며 앉아 계셨습니다. 손주 얼굴 한번 보자는데 그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됐나? 며칠 후엔 서울에 올라가 한번 손주 얼굴을 직접 보자고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시장 일을 도와주는 이웃에게 미리 말을 해두고 새벽부터 첫 차를 타고 아들의 아파트 앞까지 찾아가셨습니다. 인터폰을 누르자 아들이 놀란 얼굴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니들 바쁠까 싶어 그냥 왔다. 얼굴이라도 좀 보려고. 아들은 머뭇거리다 문을 열었지만 거실 안쪽에서 들려오는 미정 씨의 목소리가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누가 왔어? 아, 아버님. 며느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진수 어르신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반가운 손님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불청객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손주들은 인사를 하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며느리는 거실 한편에서 차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번 주말에 지인들이 오기로 해서요. 혹시 오늘 밤은 다른 데서 주무실 수 있을까요? 근처에 괜찮은 찜질방도 있어요. 그 말에 진수 어르신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아이다. 괜찮다. 나 그냥 당일로 내려가려고 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마치 마음 한쪽이 무너져 내린 듯 터전하고 쓸쓸했습니다. 아들마저 그 말에 힘없이 따라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음에 꼭 모실게요. 서울역 플랫폼에서 혼자 앉아 진수 어르신은 고개를 들어 전광판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생전에도 멀고 죽고 나서도 멀군 아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열차가 도착하자 그 긴 한숨을 가슴에 눌러 담고 조용히 기차에 올라탄 진수 어르신은 다시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진수 어르신의 마음속에서는 슬픔이 실망으로, 실망이 서운함으로, 그리고 서운함이 차가운 결심으로 천천히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진수 어르신은 서울에서 돌아온 뒤 며칠 동안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마당의 화초도 시들어가고 있었고 평소 같았으면 아내 목까지 챙기던 식사도 이제는 라면 한 봉지로 때우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불을 개지 않은 채 앉아있던 어느 날 아내의 유품이 담긴 서랍을 열었습니다. 사진첩 하나, 손수건 몇 장, 그리고 봉투에 곱게 접힌 채 들어있던 부동산 등기부등본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 아파트 소유자 강진수. 그 집은 바로 아들 상우와 며느리 미정이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몇 년 동안 월세 살던 부부에게 진수 어르신이 전 재산을 끌어모아 사준 아파트였지요. 아버지,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자식한테 해주는 게 뭐가 크고 장노. 네가 열심히 살면 됐다. 그렇게 내어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명의는 아직도 진수 어르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나중에 등기만 바꿔달라는 말이 있었지만 그 일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어느새 1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 상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조용한 어조였지만 어딘가 계산된 톤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애들 교육 때문에 대출을 좀 받아야 하는데요. 아버지 명의라서 담보가 안 잡혀요. 번거로우시겠지만 그냥 명의를 저희 쪽으로 넘기면 어떨까 해서요. 진수 어르신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침묵이 길어지자 아들은 조급한 듯 덧붙였습니다. 형식적인 거예요, 아버지. 실제로 저희가 살고 있으니까 그냥 등기만 바꾸는 거예요. 그래, 알겠다. 진수 어르신은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있던 그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오래전 아내와 함께 작성해둔 유언장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메모엔 이런 문장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집은 우리가 가진 마지막 자산이다. 자식에게 무작정 넘기기보단 우리를 사랑해주는 이가 있다면 그 손에 남겨야 한다.
진수 어르신은 그 문장을 손끝으로 몇 번이나 따라 쓰듯 짚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이웃에게 말도 없이 읍내에 있는 부동산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이 집 좀 팔고 싶은데 절차가 복잡합니까? 직원은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소유주분 본인이신가요? 예, 등기 다 내 이름입니다. 진수 어르신은 그렇게 단 한 사람에게도 알리지 않고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난날의 서러움도 배신도 외로움도 모두 꾹꾹 눌러 담은 체조용이 그러나 단단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위에 사인을 하고 돌아오는 길, 진수 어르신의 손엔 중개인이 건넨 얇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계약금 일부와 향후 잔금일이 적힌 문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식 손에 넘기지 않고 내 손으로 마무리한다. 그 생각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지만 진수 어르신은 한편으로는 아들 얼굴이 자꾸 떠올라 마음이 조금 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장례식 날 며느리가 떠난 비행기의 탑승 시간과 함께 조용히 접어넣기로 하셨습니다. 그날 밤 진수 어르신은 아내의 영정사진을 마주하며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나 잘했지? 당신도 그날 속으로 얼마나 속상했을꼬. 당신 가는 길에 아무도 못 온 거, 나만 옆에 있었던 거. 그래도 나 아직 살아있으니까 당신 목까지. 내 목도 내가 다 지킬게 해. 사진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진수 어르신은 작게 하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그는 은행에서 현금 일부를 찾아 손에 쥐고 경치 좋은 동의 바닷가로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솔직히 그 자신도 그곳이 정확히 어디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경치가 참 좋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그곳 읍내의 허름한 부동산 사무소 앞을 다시 찾았습니다. 거기서 작은 단독주택 하나를 계약했습니다. 낡았지만 햇살이 잘 들고 마당이 딸린 집이었습니다. 조용히 살 데만 있으면 됩니다. 바닷가 근처면 더 좋고요. 중개인이 신분증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연세에 이렇게 정리하시려는 분 흔치 않아요. 혹시 뭔 일 있으신 거 아니죠? 진수 어르신은 미소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혼자 사는 법 배울라 가는 기라.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길, 그는 동네 문구점에 들러 작은 노트와 펜을 하나 샀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그 노트 첫 장에 이렇게 써내려갔습니다. 나는 왜 이 집을 팔았는가? 1점 아내의 장례식 날 막무가내로 해외로 떠난 며느리. 2점 그날 혼자서 차린 상 다 들어가는 향을 보며 울어야 했던 마음. 3점 손주 얼굴 한번 보려고 올라간 서울에서 느낀 이방인 같은 거리감. 4점 명의만 바꾸면 된다는 아들의 말에 담긴 무책임함. 이 기록을 마친 뒤 진수 어르신은 그 노트를 조용히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물을 일이 생기면 이걸 보여주면 되겠지. 그는 복수라는 단어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너무도 정확하고 오히려 무심하게 보일 만큼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 한켠에서는 처음으로 해방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온전한 자신의 삶을 향해 첫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몇 주 후 서울 아파트에 살고 있던 아들 상우 씨는 갑작스럽게 걸려온 부동산 중개인의 전화를 받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유주분께서 이미 계약하시고 잔금도 곧 입금됩니다. 이사 준비는 미리 하셔야 할 겁니다. 상우 씨는 얼떨떨한 상태로 전화를 끊고 곧장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이 집 누가 판 겁니까? 아니, 왜 말을 안 하셨어요? 그 반응에 진수 어르신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하작하던 그 등기 내가 내 손으로 정리했다. 지금이라도 고맙다 말하든지 억울하다 말하든지 그건 네 마음이지. 전화를 끊은 뒤 상우 씨는 말문이 막혀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 옆에서 며느리 미정 씨는 스마트폰을 보며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뭔데 그래? 아버지가 집 팔아버리셨대. 뭐? 미정 씨는 당장 전화를 다시 걸어보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진수 어르신은 그 뒤로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실제로 집으로 매수인이 방문했습니다. 잔금 입금이 완료되었고 이미 등기 이전까지 마무리된 상태였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 집은 더 이상 그들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그냥 팔아버리셨다고? 미정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집에서 몇 년을 살았는데 이걸 어떻게 팔 수가 있어? 하지만 남편인 상우 씨는 그 말에 대꾸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를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날 아내 대신 비행기 표를 챙겼던 일, 아버지가 서울에 올라와도 문턱조차 편히 넘지 못했던 일, 그리고 자신이 한 마령식적인 거예요. 명의만 바꾸는 겁니다. 그 말 속에 담겨있던 무책임함과 아버지는 결국 아무 말 못하실 거다라는 얄팍한 기대, 그 모든 게 자신을 향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이혼해. 이런 집도 못 지키는 사람하고는 못 살겠어. 너무했어. 진짜 대출도 못 받고 이사까지 하라고? 상우 씨는 이제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말이 이미 지나간 일이 되어버렸다는 걸 뒤늦게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부는 몇 주 안에 짐을 싸서 서울 외곽의 전세 아파트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아이들 학원도 모두 정리해야 했고 신용등급도 영향을 받아 대출도 어려워졌습니다. 사방에서 무너지는 일상이 하나의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란 사실이 참담하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상우 씨는 우연히 아버지가 남긴 기록 노트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읍내에서 아버지를 도와주던 노인이 그때 어르신이 이런 걸 남기셨더이다 하며 봉투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깔끔한 필체로 적힌 몇 줄이 있었습니다. 나는 단지 마지막까지 나를 사람 취급해주길 바랐다. 자식이지만 내 곁에 없었던 그 마음은 이제 나 혼자 간직하련다. 그제야 상우 씨는 아버지가 얼마나 조용히 그리고 얼마나 오래 참아왔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바닷바람이 살랑이는 작은 마을 날 같지만 햇살 좋은 집 한 채. 그곳이 바로 진수 어르신이 새롭게 정착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마당 한켠에는 직접 만든 화분이 놓여 있고 그 옆에는 아내가 생전에 심고 싶어 했던 국화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새벽이면 어김없이 마을 어귀를 산책하고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우체국 옆 평상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은 근처 시장에서 순대국 한 그릇 시켜놓고 천천히 혼자 점심을 드시곤 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를 보지도 않고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아도 되는 조용한 삶. 어느 날 오후 진수 어르신은 아내의 영정사진을 마주하며 작은 유리잔에 차를 따라 놓았습니다. 당신, 여긴 공기 참 좋다. 당신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내가 잘 지내볼게. 네 목까지. 천천히 그는 사진을 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 속엔 지난 시간의 서러움도 배신도 고통도 모두 묻어났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잔잔한 평화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진수 어르신은 집 안서랍을 열어 아내의 유품을 다시 한번 꺼내어 정리했습니다. 그 속에는 손주들을 위해 아내가 적어둔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율이, 하민이, 할머니는 너희가 커서 어떤 사람이 될지 너무 궁금하단다. 그 글을 가만히 읽던 진수 어르신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쪽지를 다시 고이 접어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나중에라도 얘들이 찾으면 할매가 참 좋아했단 거 그때라도 알게 되겠지. 바깥에서 바람이 살랑이며 마당에 꽃잎을 흔들었습니다. 진수 어르신은 조용히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은 내가 결정했다. 이제야 좀 사람답게 숨 쉬는 것 같네. 그 말 한마디가 그의 모든 삶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승리, 그리고 온전한 자유. 진수 어르신의 새로운 삶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수 할아버지에게 응원의 댓글 한마디만 해주세요. 할아버지도 댓글을 보시고 좋아하시고 힘을 내실 거예요. 외로우실 텐데.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